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푸틴이 김정은한테 머리 좀 잠깐 숙이면서 포탄 좀 얻어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은 러시아에게 하등에 사실 쓸데없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북, 중, 러가 한 팀, 한미일 한 팀 되고 세게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참에 사실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제일 불편한 사람은 생각이 되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의제들 중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1961년도에 북한하고 소련이 맺었던 조소 협정 관련된 그걸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양국이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서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1961년도에 조소 그 동맹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그거와 유사하게 돌아갔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가장 이제 좀 불편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부수적으로 무엇을 이제 주고받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된 거 보면은 푸틴이 베트남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야, 남한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작전 계획에도 북한을 먼저 쳐들어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먼저 쳐들어가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침소봉대해서 걱정을 너무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맺은 조약하고 1961년도에 맺은 거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61년도 조약 내용에 보면은 양국 중에 누가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도와준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양국 중에 누가 침략을 받으면은 유엔 헌장 뭐 제51조와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엔 헌장 51조라는 게 유엔 가입되어 있는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거나 이랬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게 들어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61년도 게 훨씬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지체 없이 도와준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유엔 헌장과 양국의 법 뭐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제가 물론 누가 그걸 넣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푸틴이 그걸 담지 않았겠는가. 푸틴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유엔 헌장에 의해서 이게 북한 네가 침범을 받았다고 야 그거 보니까 뭐 네가 자위권 행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원할까요? 아마 만약에 러시아가 준다고만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실물을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관련된 기술이나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목록 아마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SLBM을 개발했는데 그걸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 같은데 뭐 푸틴이 그렇게 뭐 만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소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아무리 친한 동맹이라 그래도 진짜 중요한 기술은 안 주거든요. 그 주고 나면은 자기는 뭐 꽝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푸틴도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군사 기술이 많겠지만은 최대한 뭐 준다 하면서 줘도 큰 문제가 없는 뭐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시간을 계속 끌어나가지 않겠는가. 그 언제까지 끌어나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군사 관련된 거는 포탄하고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도 푸틴이 더 많이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 방어를 하다가 미국에서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돈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갖고 포탄이 부족해갖고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 18개 국가가 포탄을 어디서 구해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지금 반격해서 실제로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이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또 포탄이 부족해지면은 분명히 북한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달라할 수 있는데 군사 기술을 달라고 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쉽게 주지 않고 대신 뭐 연료를 준다든지 뭐 먹을 걸 좀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당분간 끌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가 세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북러 군사훈련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도발을 더 자주 세게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한 군데에서 지금 절절 매고 있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나라 등치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 북한이 뭘 한다 그래야 거기다가 뭘 신경 쓰고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152mm 포탄 창고가 지금 탄약고가 비어 있는데 또 미사일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남한에다가 도발 잘못했다가 진짜 뜻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감당이 안 되죠. 포탄이 없으니까,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뭐 도발을 더 강도를 높인다든지 빈도수를 높인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북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러시아하고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로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훈련할 부대가 없을 거예요.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갖다가 지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북로 훈련 이것은 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북러 밀착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갖고 넓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그겁니다.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비살상 무기인 무슨 뭐 응급처치하는 세트라든지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안보실장이 야, 러시아 선 넘은 거야, 우리 이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다가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뭐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물밑에서 어떤 거 뭐 좀 교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우리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모든 나라가 겉으로는 막 싸울 것 같지만은 물밑에서는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푸틴이 김정은한테 머리 좀 잠깐 숙이면서 포탄 좀 얻어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은 러시아에게 하등에 사실 쓸데없는 그런 거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재건하는데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는 뭐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무역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 어느 외교관도 우리 주로 대사한테 남한 기업도 자꾸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봤는데,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우리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선을 넘는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유우방 국가로서 과거에 우리가 6.25 때 유엔의 힘에 의해서, 유엔의 덕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나 몰라라 할 것인가, 그거는 또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거, 우리가 가장 뭐 손쉽게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뭐 155mm 포탄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해 줄 것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북중러가 한 팀, 한미일 한 팀 되고 세게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참에 사실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제일 불편한 사람은 시진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시진핑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시진핑이 그동안에 북한에 도와준 게 얼마인데,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도 못하고 아마 전전 긍긍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싫든 좋든
중국을 좀 이렇게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진짜 찰떡궁합이 돼서 무슨 뭐 훈련을 한다, 합동훈련을 한다, 연합훈련을 한다. 예.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뭐 항모 전단 몇 개가 와가고 동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막 대만 해협에 가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북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불편할 거라는 거죠.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아마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거고, 중국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하고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것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 북한하고 붙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쪽하고 붙어야죠.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하고 교육하는 그 교육량보다가 미국하고 하는 게 훨씬 많고 또 미국하고 하는 것보다가 저 유럽 쪽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 러시아하고 한편 돼갖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뭘 지원해주고 한다. 그럼 저 서유럽, 동유럽에서 중국하고 거래 끊어버리면은 중국 경제는 뭐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좀 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2022년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뭐 한 3, 4일 이내에 저도 그랬고요. 그냥 승리할 거라고 했었는데 전혀 딴 곳으로 흘러갔었죠.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준비를 이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러시아가 쳐들어왔지만은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잘 막았는데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포탄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많이 밀렸었죠. 밀렸었는데 마지막까지 밀리기 전에 그나마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포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금씩 최근에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이마스나 에이테킴스를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 영토에는 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크림반도에 에이테킴스가 지금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300km인가 이렇게 해갖고 날아가갖고 러시아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 갖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점 좀 회복해 나가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그 밀려있던 포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좀 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실질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최근에 어젠가 보도된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장에 있는 장병들이 포탄이 와서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쏘는 발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갈 거는 같은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큰 나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올 초만 해도 사실 우리가 올 가을 미국 대선 뭐 끝나고 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은 뭐 러시아가 지금 차지한 땅 그 선에서 뭐 서로 휴전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더 오랫동안 또 이게 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국 트럼프 캠프 그다음에 바이든 캠프에서도 계속 한국의 어떤 핵무장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그 여당에서도 최근에 뭐 당 대표 뽑는 거 관련돼 갖고 4명의 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뭐 핵무장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처럼 몰래 핵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북한이 출발은 몰래 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결국은 다 이제 들통이 나갔고 결국은 뭐 NPT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의 허락하에 NPT를 탈퇴하지 않고 우리 그 자위권을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개발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죠,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핵을 갖기 시작하면은 일본도 가져야 되고 대만 또 뭐 호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탈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북한이 지금 유엔으로 받고 있는 제재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은 북한하고 똑같이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 수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뭐 핵 연료 같은 거, 우라늄 이걸 자체 갖고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뭐 MRI 촬영할 때도 다 이제 그 핵 관련된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건 불상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지면은 좋은데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는 일본처럼 미국의 허락하에 핵 연료 재처리 시설 정도를 갖춰갖고 우리가 핵물질을 좀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뭐 최소한 그 정도 단계까지라도 가면은 그것이 어떤 북한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계획에서 내일 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지금 정부가 만들어갖고 뭐 추진을 하다가 또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도 안 된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핵폭탄을 개발할까? 그러다 보면은 또 기껏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것이 또 수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핵실험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북한은 풍계리라 그런 산골짜기 가갖고 주민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와서 핵실험하라 그러는 동네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좋아서 핵실험을 안 해도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안 한 상태에서 그럼 핵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핵폭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거는 제가 뭐 갖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폭탄을 어디다가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다 핵폭탄을 보관하라고 그럴 것인가? 우리가 사드 하나 들어올 때도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 폭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난리를 쳤는데 핵폭탄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핵폭탄을 몰래 만들어서 비밀로 보관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알리냐 그러는데 요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들어도 그 누군가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충족시켜갖고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만들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핵폭탄은 진짜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을 갖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뭐 적절한 방법은 핵연료 재처리하는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갖고 준비를 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